대통령 기억 안 난다잖아. 뭐라고 이제 생각이 안 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상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영상이 무슨 조작된 것도 아니고 네. 그 영상을 MBC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풀이니까 그렇죠.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보도했죠. 오마이뉴스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그 받은 영상이 사실이야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아 이게 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언론사가 자기들이 다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잡음 다 제거하고 네. 그러고 나서 들었는데 바이든으로 들려. 그럼 바이든으로 쓰는 거예요. 기사를 내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 뭐 취재하는 뭐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지만은 먼 처음에 현장 취재예요. 그렇죠. 취재해서 기자가 국민 대신해서 눈과 귀로서 취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취재한 데 쓰는 거죠. 그렇죠. 쓰는데 이거는 저쪽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 취재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대방의 입장도 이렇습니다라고 첨부를 하든 아니면은 상대방 입장 들으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든 뭐 그거는 데스크 판단도 있겠지만 그렇게 취재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먼저 와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들어본 다음에 좀 자제 요청까지 하고 네, 보도 자제 요청. 그게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냐. 그렇게 그렇죠. 기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날리면인데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이거 네. 좀 보도 안 그리고 되게 할 수 없는. 13시간이나 지나서 결국 해명한 게 날리면이에요. 그 사이에 바이든으로 쓴 것을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가짜 뉴스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짜 뉴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한 점의 의심 없이 1% 의심 없이 똑같이 들리면 네. 근데 그걸 다르게 쓰면 그건 가짜 뉴스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말인지도 몰라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로 열고 날리면을 쓰잖아요, 언론사들이. 워낙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그러고 네. 있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처음에 언론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언론이 대통령실 해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기사를 써야 돼요? 문제가 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영상이 나왔는데 네.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잖아요. 네. 그 기관이 잘못한 행동이 있어. 그걸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 늦추고 있다? 가지고 있다? 대통령실 해명 나오면 그거 같이 쓰려고 기다리고 있다? 네. 그게 또 웃긴 거예요. 그게 언론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취재한 대로 보도를 하는 보도하죠. 거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그럼 제소를 그렇죠. 하든지 네. 찾아가지고 절차가 있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버스 타고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박성진 사장 나오라 그러고 또 모 의원은 자기 의원실로 불렀다며요 또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언론사장을? 아니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의 언론사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하는 행태는 네. 언론 자유 침해예요 이거는.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그건 진짜 웃기는 거야. 취재 난 보지를 경위를. 못. 지금까지 제가 언론학자로 연구를 많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이나 공산 정부 빼고 공산 정권이나 독재 정권 빼고 민주주의 정부에서 네. 언론사를 향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명하라고 공식적으로 문서 보낸 건 처음 봤어요. 저도 못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언론사에서 그걸 받아서 느낌이 수사하는 느낌, 취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압박이지, 들었을 것 같아요. 압박. 압박도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이제 공문 자체도 이게 정말 위조된 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여권에서 나올 정도로 말이 안 돼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있다. 아니 언론 자유에 대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언론 자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건 생각.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한다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적 있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뭐 이제 가짜 뉴스 하면 손해배상 더 이제 많이 하게 그렇죠. 벌금을 네. 그거 극렬하게 반대했던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때 주장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론 자유 침해를 본인들이 하고 계세요. 네.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가방 의원들이라면 언론 정책을 논의하는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와서 뭐 민영화 시키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게 겁박 아닙니까? 그걸 듣는 MBC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압력이 되죠? 되겠어요. 압력이죠. 네. 자,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MBC 이후에는 제2의 MBC, 제3의 MBC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만 멈춰라 이렇게 멈춰라 외쳤던 오겠죠. 거고요. 네. 자 미카 기무라님께서 실시간 후원 네. 일본에서 보고 계신 아, 거예요. 일본에서 해주시고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날고 싶은 당님께서 실시간 후원 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히 박정호 기자가 진봉 교수님을 무시해 그렇지. 박 기자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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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거짓말 논란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그럼요. 그게 저는 더 크게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예. 이게 갤럽 조사에 있어요. 예, 질문이. 자유응답이 있습니다. 예. 1등이 부정평가요 1등이 외교가 그렇죠. 17%. 이게 10% 플러스가 돼가지고 17%가 됐고 그러니까요. 3위가 발언 구부주의가 아예 없었는데 올라갔어요. 네, 8%.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위로. 두 가지죠. 두 그러니까 가지. 외교와 발언은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순방 해외 가서 순방. 해외 네. 순방 가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두 개가 네. 결합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만 요거 뒤에 있었거든요. 네, 아예 네, 그 네. 발언은 아예 없었고 없었어요, 외교 맞아요. 문제는 뒤쪽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인사, 무능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인사 무능보다 이게 좀 앞장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실망을 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뭐 결과 보니까 네. 그 바이든으로 들린다가 70%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네, 보셨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 계속 우기면 네. 그래서 이번에 부정평가 이유 중에 예. 5번째 5%포인트 올라가서 6%가 된 게 진실하지 않음, 예. 또 신뢰 부족. 맞아요. 이게 올라갔어요. 거짓말 논란 아, 이게 그러니까 딱 반영이 됐다 이런 반영이 될 말씀이시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주장이죠. MBC가 자막을 먼저 바이든 넣고 방송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다른 언론도 보도를 했고 또 국민들이 맨 처음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그게 보세요? 바로 유승민 의원이 말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네. 자, MBC가 그걸 받았을 때, 그러니까 풀 기자는 얘기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풀 기자는 찍었어요. 음. 그 당시에 찍은 풀 기자들은 몰랐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찍기만 했어. 그렇죠. 그때 몰랐다고 그래요. 영상에 집중하니까. 예, 예. 무슨 잘안 내용인지 들리니까, 몰랐어요. 소음이 예, 있어서. 잘 안 들렸어. 그래서 찍었어. 네. 그 영상 기자 협회 회장인가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네, 네. 찍어가지고 차로 오면서 언론사에 뿌린 거예요. 왜냐하면 풀 기자는 다 뿌려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아무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원본 그대로. 예, 원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풀 기자로 MBC 기자가 갔더라고. MBC 기자가 찍었어요. 자기가 차로 이동하는 순간에 디지털로 돼 있는 파일을 모든 이제 언론사 풀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네. 그 언론사 풀 기자들은 거기서 편집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디로 보냐 본사로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서울의 네. 모든 언론사에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웹하드에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뉴스를 해야 돼. 아침 뉴스에 그걸 집어넣어야 돼. 왜 이건 네. 이슈가 너무 크잖아. 이걸 보도 안 할 수는 없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쓴 게 보여. 네. 그런 상황이야. 그런 정황이 있어. 그렇다면 이걸 뉴스화해야 돼요. 뉴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편집을 해야 돼요. 영상이니까. 그럼요. 우리도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네, 편집하잖아요.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좁은 이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도 네. 편집하시는 분 두 분 계세요. PD 네, 두 네, 분. 네. 그리고 박정호 기자 저 있죠? 네. 다 편집할 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죠.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면 집중해서 듣겠지. 너도 와봐. 야, 와 들어봐. 그렇죠, 들어봐.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최소한 그러면 이제 큰 언론사 같으면 뭐 국장이든 데스크든 그다음에 취재 기자, 팬 기자도 있잖아요. 이제 네. 기사를 쓰는 기자도 아하. 다 들어봤을 거야 앉아서. 왜냐면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도 그래, 들어보자. 들어보자. 아,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들어서 예. 바이든하고 들린 거야. 아. 그분들한테. 그래서 바이든으로 이건 바이든이 맞다. 음. 국회라고 들렸어. 국회라고 썼어요? 근데 그 앞에 왜 미국을 썼냐? 이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 가로치고.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바이든이 확실하면 국회라고 얘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와 국회를 같은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국회지만 미국은 의회니까. 네. 근데 만약 이대로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 국회라고 앞에 미국을 집어넣은 거 가로놓고 설명을 해준다. 의회니까. 그래서 나갔어. 네. 그러면 첫 번째 언론사 입장에서는 취재한 내용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슈면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보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막은 요즘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든 누구든 명확하게 들리는 내용도 다 자막 집어넣습니다. 네. 자막 없는 뉴스 없어요. 아, 요즘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죠. 예. 특히 발음이 잘 안 들릴수록 자막을 더 넣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서비스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자막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한치 의심 없이 기자들이 논의해 봤을 때 바이든으로 들렸어. 그럼 이건 바이든이 맞다. 그래서 바이든은 썼어. 이게 조작입니까?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이게 지금 아까 모든 언론사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MBC가 10시 7분에 보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따라서 KBS와 SBS 이런 데가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는 분석 안 했겠어요? 자, KBS, SBS는 그러면 그들의 주장,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MBC가 보도한 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봤다는 썼다는 거야. 아, 그럼 자존심이 상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오마이뉴스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MBC가 네. 보듯이 그대로 보듯 그건 말이 안 돼요. 자존심의 문제잖아. 우리가 보고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 맞네 그럼 우리 이거 그렇겠지. 들어봤더니 MBC보다 잘못했다. 음. 날리면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지. 보도할 수 있는 보도할 거고.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종편까지도 바이든으로 보도했어요. 공식 그랬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 음. 그럼 종편들은 대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네.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만약 날리면으로 들렸다면 바이든을 썼겠어요. 그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좀. 네. 그걸 조작이라고 그래. 그 조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작이라 함은 100% 모든 사람이 한치 의심 없이 똑같이 들릴 때 그걸 다르게 쓰면 조작이에요. 네. 그런데 바이든으로 들리는 게 훨씬 많고 그게 MBC 보도에 의해 다른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면 다른 언론사들 다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명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럼 조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조작이라고 얘기해요?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한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것 전혀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네. 여기서 포인트가 논란이 되는 게 정언 유착 이러잖아요. 정원 유착. 예. 뭐 처구니가 없는 얘기지. 정치와 언론이 유착했다. 자 MBC 와 최초로 그거를 박홍근 이제 대표가. SNS에 올린 예. 사람을 뭐 이제 특정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동주 원실인가요? 네, 거기 뭐 이동주 원실. 보좌관인가 비서관. 비서관이라며 이분이다. 이래서 문제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 찌라시를 봤던 단톡방은 MBC와 전혀 관계 없는 곳이다. MBC 기자가 들어있지 않았다. 네. 그 얘기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 했습니다. 얘기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MBC에서 유출된 걸로 지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제기했는데 지금은 또 꼬리 내리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100여 개 언론사에 최소 한 언론사에 10명만 봤어도 100명 이상이 봤어요. 그 영상을. 그럼 누가 낸지 어떻게 아냐고 누가 그걸 그렇죠. 유포했는지를 네,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특정할 수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 보기 전에 많은 사람이 봤어요. 네. 근데 그걸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로부터 받아가지고 일부러 MBC와 짜고 내가 발표하면 니들이 보도해라. 아니 그러면 저는 진짜 그냥 의심하는 거 의심. 네, 네. 대통령실이 종편과 그렇게 하시나요? 음.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MBC하고 여기하고 결탁을 했다는 거야. 아하.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쭉 이제 오늘따라 이제 분노 지수가 아, 힘드네, 교수님이 좀 분노로. 많이 이제 올라가 계신데. 아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지. 박정우 기자 웃고 웃을 때 지금. 방송 진행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예. 진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캄다운 거고요.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강은영님, 양들의 수다님, 김영태님이 실시간 원해 주셨고 김동환님도 실시간 원해 주셨습니다. 아, 첫 번째부터 하니까 계속 오시잖아. 진짜. 그러게요. 이 출연료 올려드리길 잘했네요. 아니 뭐 얼마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다 그 네. 슈퍼에서 쏘신 거 제가 가져가면 훨씬 출연료보다 많습니다. 역시 우리 돈진봉 교수.